다음은 설교 순서인데 오늘의 설법은 허선재 예비 교무님의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1학년 허선재 예비 교무입니다. 제가 온라인 법회에서 아니면 이제 교당에 오며 가며 저를 보셨겠지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습을 6월 7일까지 나게 되는데 제가 일반 법회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교수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는 원불교에 들어온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거든요. 훨씬 많이 오랫동안 이 원불교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고작 7년 된 그 속된 말로 예비 교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다가 결국 제가 쭉 공부해왔던 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 출가 감상담과 또 공부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제가 출가를 하게 된 계기고 다른 하나는 간사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가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가를 서원하게 된 건 19살 때였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싶어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지역에는 학생법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원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등학생들처럼 일반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이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막연하게 이제 사람을 도우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뚜렷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쇠약해지면 육신도 따라 쇠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게 바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당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출가 감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도님들께서 가끔씩 아이고 교무님 어떻게 어린 마음에 출가를 결심하셨대요. 그 마음이 참 장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굉장히 그게 오해인 게 제가 원불교에 대해 진짜 하나도 모르고 출가가 뭔지 출가로서의 인생이 뭔지 모른 채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결정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출가로서의 의미를 알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인생의 분기점에서 정말 이제 시시한 길이 아니라 정말 크고 넓은 길을 택한 걸 보면 제가 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원불교에 들어와서 접하는 모든 게 정말 전부 새로웠습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복을 짓는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선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아무튼 모든 게 다 새로웠습니다.
그 간사 때는 이 모든 걸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 마음. 이때까지 마음이란 건 내 감정 나는 게 마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내 마음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뭘까? 일어나는 감정, 생각을 보지 못하고 놓지 못하니까 마음이 보일 턱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20살의 허선재, 그때 제 내면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은 바로 우울함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또는 집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우울함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우울함에 빠져서 한없이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슬퍼하는 저를 보면서 또 슬퍼하고 그 우울함을 놓을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 감정을 꼭 끌어안고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우울함을 놓아야 한다고 지도해 주셔도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잠시뿐이지 저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슬퍼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를 주위로부터 이렇게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생각이 편착된 곳으로 흐르고 행동도 그에 따라서 더 어그러져만 갔습니다. 그 상태로 간사 2년을 마치고 원불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공부에 그렇게 정성스럽진 않았지만 시키는 공부는 이제 그럭저럭 해가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자선이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선을 열심히 했는데 선을 하다 보면 정말 별별 잡념이 다 떠오릅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했던 일, 싫어하는 일, 아니면은 최근에 내가 가장 크게 경계를 강렬하게 느꼈던 일, 아니면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일부터 해서 정말 끊임없이 매 순간 망념이 일어납니다. 이제 선을 할 때 거기에 푹 빠져서 계속 생각하다가 정전에서 망념이 침노할 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된다고 한 말씀에 따라서 망념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제가 수양력이 약해서 멈추기는커녕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에 훈련 준비 때문에 기숙사에서 이제 머무를 때가 있었는데요. 그 방학 때도 원불교학과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좌선 같은 아침 일과는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좌복을 펴고 반드시 앉아서 선을 했는데 그날따라 되게 선이 잘 되는 거예요. 정신도 맑고 머리에서부터 목을 타고 척추 줄기를 따라서 그 시원한 기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법당에는 앉아있지만 그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감각, 그리고 단순히 법당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방이 다 연결되어 있고 뚫려 있어서 어느 우주 한켠에 내가 앉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자선에 좀 더 재미가 붙어서 선 공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감정에 마음이 빠져드는 순간을, 나를 꼭 제3자가 돼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감각,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알아차리는 번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알아차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거기에 끌려도 벗어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우울함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제가 보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감정으로 일을 대하고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스스로 감정적인 인을 심어서 감정적인 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생활을 하고 있던 일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3학년이 되고 나서 선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속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의 맛도 한번 보고 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차리고 멈추는 힘이 좀 생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또 그때와 같은 체험을 하고 싶고 빨리 수양력을 쌓아서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이 더 잘 안 되고 전보다 못하게 되니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식고 하고 싶어서 하는 스윙이 아니라 꾸역꾸역 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공부의 재미도 잃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집으로부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큰 경계를 주는 연락이. 그래서 그때 그 시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많이 흔들리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 출가 왜 한 거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한 학기 동안 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걸렸는데요. 공부에 재미가 없어진 것, 그리고 집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린 채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 속에 놓여있는 나는 아주 무기력하고 작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짓고 지어온 업이라고 배워왔지만 그게 가슴속 깊이 정말 그러겠다. 아, 그러겠구나. 이게 나의 업이라고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학년 2학기 때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아서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간을 마치고 이제 연부를 하려고 법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빛에만 의지하면서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 그렇구나. 무겁던 마음이 탁 하고 놓이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원망, 우울, 그리고 절망의 감정이 일시에 녹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괴로움, 슬픔의 경계들이 일시에 수용되는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일들을 수용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가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
그 속에서 나는 마음을 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실은 감정이고 생각이고 내 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투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경계들은 내 삶의 변곡점이 되어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공부의 기회가 왔을 때 또 소중한 법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